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게 되는 몸 안에서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상당히 중요하겠죠. 하여튼 음식으로 어떤 병을 치유하려면 이 4가지 기본 원칙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삼아야 돼요. 첫 번째, 언제 먹어야 될 건지. 두 번째, 어떻게 먹어야 될 건지. 세 번째, 무엇을 먹어야 될 건지. 네 번째,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자기한테 맞추셔야 돼요. 물론 의학적인 평균은 다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많고 적게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병을 치유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음식을 이제 임상에서 활용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궁합이 맞아야 돼요. 자기 자신과 궁합이 맞아야 병도 치료되고 우리 몸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잘못 섞어 먹는다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이것도 제가 이제 임상을 할 때 니시요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지만 뒤에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번역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병을 치유할 때 상당히 중요해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가. 첫 번째요,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궁합이 안 맞아요. 이거 어육류 단백질이요. 육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이거 드신 다음에 많이 드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드신 다음에 이거 그 뒤에 탄수화물 들어오면요 바로 부패 일어나요. 다음날 아침까지 부패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회식했어요. 고기 많이 드셨어요. 마지막에 뭐 드시나요? 냉면 하나 드셔야 기분 좋죠.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누룽지나 뭐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 이거 다 정제 탄수화물들이에요. 설탕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에다 설탕 재놓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온도도 적당하지. 그래서 소화가 안 된, 특히 저녁에 드시게 되면은 아침까지 그대로 갖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부패 현상이 일어나요. 부패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궁합이 안 맞는 것 중에 두 번째는 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네, 탄수화물은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되는데, 하나는 복합 탄수화물, 하나는 정제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은 생채소, 우리가 생과일 이런 것들을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제 탄수화물을 얘기해요. 가공한 정제 탄수화물. 즉 밥도 가공한 거예요. 익힌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빵을 먹어요. 또 거기에 또 과일을 먹어요. 이거 막 쌓여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몸 안에서 독소가 생성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것을 당독소라고 해요. 요즘은 AG에서 당독소 측정하는 장비도, 쉽게 측정하는 장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쉽게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드시는 분은 무조건 당독소 높습니다. 당독소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류단백질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게 이제 대표잖아요. 요걸 같이 섞어 먹었을 때, 이랬을 때, 특히 여기다가 또 해산물도 같이 섞어 버려요. 막 섞어 먹었잖아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가 너무 많이 소비돼요.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소화기 독소에 의해서 소화기의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섞어 먹으면, 이렇게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마찬가지로, 독소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무조건 나눠서 한번 자기 자신의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1단계 독소로 대변 냄새 나요. 대변에서 냄새 나요. 그 다음에 방귀에서도 상당히 냄새가 나요. 그런 냄새 나면은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섞어 먹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꾸시면은 이 증상 금방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이제 단계로 넘어가면은 입냄새 나고요, 잔변감 오고요, 상당히 피곤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은 내장 비만이 오고, 비만이 쌓이고 대사성 질환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내가 음식을 혹시 어떻게 먹느냐,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 먹은 것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고소 4단계에 오면은 특히 염증성, 만성 염증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 음식하고 관련된 분들은 바라보셔야 돼요. 5단계 암은 당연히 바라보셔야 돼요. 음식에 대해서 조그마한 문제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포는 섞어 먹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탄수화물이다 그러면은 야채나 과일 이렇게 하면은 걔네들끼리 먹는 걸 좋아하지, 거기다가 막 육류 집어넣고 하는 걸 별로 좋아는 안 해요. 이것은 소화 시간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물이나 과일, 채소, 녹즙 같은 거 이런 경우는 10분에서 30분이면 소화 시간이 끝나요. 만약에 채소 위주의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2시간 정도, 요 정도 가게 되고요. 곡류 위주의, 탄수화물 위주로 해가지고서 식사했다 그러면은 3시간 정도. 어육류 위주로 식사했다 하면 4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든든해야 되잖아요. 고기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4시간 동안 든든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속이 너무 꽉 차면 우리가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곡류하고 어육류하고 막 다 섞었어요.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6시간 이상 가기도 해요. 심하면 우리가 체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72시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음식이 독소를 만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할 때 고기를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날은, 그런 때는 생채소하고 같이 다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겠지만은 생채소와 같이 충분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탄수화물 좀 피하시라. 후식에 먹는 누른밥이라든가 냉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 사탕 드시는 분도 있어요. 음식점 가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 가지 소화와 대사 요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생기고, 첫 번째 나타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회식 후에 여러분들 한두 번만 한번 피해 보세요. 고기를 많이 드시면 탄수화물 드시는 것을 조금 한번 피해 보시면 아마 한두 번 후에는 여러분의 아침 일어날 때, 기상시 일어날 때 여러분의 컨디션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마 알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인데요. 생채소나 생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이걸 먼저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걸 먼저 드시면, 물도 마찬가지고 먼저 밥하고 같이 드시지 말고 먼저 조금 드시면 다음에 먹는 건강에 조금 그래도 좀 뭐한다라고 하는 가공식품들이 조금 덜 먹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게 되는 몸 안에서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기본으로 한번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그리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돼요. 자기의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 현상 이런 것들을 느껴보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교정해 가시면은 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만성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마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실천해 보시죠.